everyone. 영어의 호수입니다. 오늘도 해피데이 되세요. 오늘은 재능 기분 시간 레슨 50예요. 50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5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면 15는 끝이 티네이저처럼 이렇게 10대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15이 아니라 얘가 F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이고요. 그 다음에 50이 이렇게 끝에가 50, 60으로 끝나는 애는 T예요. 그래서 얘가 50. 그래서 영어로 50 or 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영어를 제가 항상 제가 이제 한국투자신탁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좀 다니다가 영어만 가르친 지 거의 30년가량이 돼요. 그것도 과외로요. 그러니까는 중계동에서 엄청 이제 그룹 과외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과외 쌤으로 조금 유명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남았으면 해서 지금 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를 이제 제가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아이들과 지금까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젊게 사는 건데, 사실은 되게 젊죠. 마음이 젊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 사람의 깊은 곳,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있고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영어 인생을 함께 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더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저도 되게 돌아왔거든요. 저도 영어를 전공으로 배우긴 했는데 그 영어에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거의 쓰는 언어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리튼이라는 거죠. 영어를 리튼으로 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스피킹이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저도 이제 저희 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한 5, 6년을 1년에 한 5, 6개국을 일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정말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살아있는 언어인데, 내가 왜 그동안 리튼을 이렇게, 왜냐면 리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유명한 선생님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위주의 리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문법을 애들한테 제대로, 어휘를 제대로 외우게, 어떻게 하면 빨리 어원을 알아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서 직독직해를 빨리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맞춰서 그리고 입시에 맞춰서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보다 보니까 다 필요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제가 지금 좀 황당했던 것도 있고, 저도 항상, 근데 이제 저는 초월했어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긍정적인 사고가 좀 뿌리박혀 있어서 별로 힘든 건 없는데, 아직까지도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왜냐면 경쟁사회다 보니까 시험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죽어라 하고 어학원에 보내요. 그리고 유학도 하고. 근데 이게 연결이 중등에 깨져버리는 거죠. 왜냐면 중등이 시험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중학교인데 고등 문법이나 고등 어휘까지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학원 다니면서 여기에서 중등 문법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학교 때 배운 게 초등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고등 가서는 그러면 영어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요만큼이 많어. 왜냐면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머, 영어는 초등 때 마무리하는 거래. 이러면서 중등까지 고등 거는 이제 다 끝내는 거야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고등 가면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내신에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잘하는 애 4% 1등급이 그냥 있어요. 살다 온 애부터 시작해서 많고, 그 다음 수능 문제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뭐 90점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영어는 언어고 우리의 마더텅이, 그러니까 모국어가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우리의 모국어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그 언어 그릇이 커야, 이렇게 그릇이 커야 세컨 랭귀지인 잉글리시, 뭐 저머니, 뭐 차이니즈, 재패니즈 얘가 여기에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언어 그릇이 작다 보면 이 고등 때 망하는 거야. 왜냐면 해석은 했어. 근데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계동 친구들이 이제 신도시인 이제 다산과 갈매로 이제 이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산과 갈매 친구들은 좀 더 이 고민을, 이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정말 나는 뭐 얘네들 지금 솔직히 중등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입시 전문의 중고등 사실은 전문이고, 그 다음 뭐 여기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6살에서 7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가다가 여기까지 와.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는 그 있잖아요, 막 때리면서 아니면 이렇게 못하면 남기면서 맨날 학원에 잡아놓으면서 이런 영어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우리는 스피킹이 목표고, 그 다음 중등 스피킹을 잘하다 보면 우리가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이 문법이나 이런 뭐 에세이 글쓰기도 다 될 텐데, 엄마들이 조바심에 리튼 학원을 여기서부터 보내는 현실이, 와, 제가 그래서 정말 깜놀랐어요. 이게 한두 번인가 했는데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공부했던 것을 영어는 재미없어. 시험만 잘 보면 돼. 아까워. 내가 100점이 안 나왔어. 나 엄마한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제 비인칭 주어 이제 말할 건데, 그러니까 문법을 이렇게 공부를 제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휘를 많이 축적하는 게 좋거든요. 어휘를 어떻게 축적하냐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감이 와야 돼요. 이 단어의 느낌이, 어감이 어떻다. 그러면 그거는 많은 언어를 접해보고, 그 다음에 어원 있잖아요. 어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어원 공부를 맨날 하면 애들이 지치죠. 그래서 어원은 이렇게 느낌이 있어. 언어는 진짜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느껴주면서 좀 살아있는 언어로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학부모님들의 조바심이 아이들을 예전에 우리와 똑같이 리튼 위주의 언어로 해서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대학생이 된다고요. 그럼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또 토익에다 맨날 이제 말하기 학원을 가는 거야. 토익 스피킹. 그럼 뭐해? 벌써 여기에서 6년가량을 리튼으로 했으니까 다 까먹었지. 거기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격증을 엄청나게 딴다고요?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는 토익만 만점이지 말은 못해.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어학연수 가고. 막 이렇게, 이런 고리가. 그러니까 제 딸도 언어학도인데 토익 점수는
그러니까 막 조금 열심히 하면 이제 900점 정도 넘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외국어 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외대. 그럼 외대 애들은 막 토익 다 만점이고 영어 다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와중에서도 더 이제 친화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민이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친화력? 그러면 내가 유창하게 말은 못해도 언어는 이제 서로에 대해 느끼는 거잖아요. 교감이 있고 이러면 더 풍부하게 이렇게 대화가 되는 친구들은 이제 직장 상사가 봤을 때도 어때요? 언어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딸은 제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제 딸이나, 그러니까 제가 중계동 쌤일 때 저희 딸이 이제 그룹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걔네는 그룹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딱 당연히 여기도 입시 위주로 했겠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수시로 대학에 붙자마자 저랑 세계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여행을 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나 친구들이나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한 친구도 있고 이제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해도 거기서 뭔가 배워오고 말을 쓰고 그래서 저희 딸도 유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갔는데 걔는 이제 유학을 할 때 그 학기 중에는 좀 공부를 하고 주말이나 수업이 없을 때는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를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돌고 유럽 전역을 돌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게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학생, 홍쌤의 아이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중계동 홍쌤인데 제발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냥 제 이런 마인드를 배우면 언어에 좀 고속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슨 PPT가 비인칭 주어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홍쌤이 입을 열면 좀 말이 많아요. 왜냐면 좀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되게 많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제 한두 명씩 알아가겠죠. 자, 그러면 빨리 할게요. 이게 이제 말하기도 문법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 문법은 알아야지. 아예 모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excuse me. 자, 오늘은 it이에요. it은 우리가 크게 그것은 이라는 인칭대명사로서 사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이라이터야. 이거 형광펜이거든요. 그러면 it's a highlighter 이렇게 하면 돼요. 사물 한 개예요. just one singular. 근데 두 번째가 비인칭 주어를 오늘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비인칭 주어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떨 때 하냐면 시간이나 날씨, 거리, 계절, 요일, 명암 등을 나타낼 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그냥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냐면 9시 그러면 it's 9 o'clock 이러면 돼요. 그럼 그것은 9시야가 아니라 9시. 날씨는 오늘 따뜻하죠? It's warm 이런 식으로. 거리는 멀다 가깝다 하면 돼요. 그래서 it's far 여기서 그러면 it's far from here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이런 예문 하나씩 외워놓으면 돼. 그럼 시간 하면 it's 9. 그 다음 날씨는 it's warm. 그 다음에 거리가 it's far 요거 기억하면 돼요. 먼 거 뭐 가까운 거 near밖에 없으니까 far 다음엔 from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t's far from here. 계절은 봄이에요. 그러면 it's spring. 요일은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죠. it's 화요일은 Tuesday. It's Tuesday. 명암은 밝고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할까요? 밝은 게 영어로 bright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light도 있다니까요. light가 뜻이 많아. 밝은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얘가 뜻 엄청 많아. 그러니까
밝은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I'm light 하면 가벼운, 무거운의 반대도 있고, light on 그러면 불을 켜다라는 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 잘하고 싶으면 이런 간단한 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말을 계속 하는 거죠. light on please 하면 불 좀 켜줘. turn on the light. 이거를 이제 light 하나로 쓰는 거죠. 그 다음 명암은, 그러니까 밝은이 light고, 어두운 것은 it's dark. Oh my god, it's dark outside. 어머, 어떡해. 밖에가 어두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법 봐봐. 비인칭 주어를 이렇게 빨리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말고, 시간, 날씨, 거리, 계절, 요일, 명암 등을 나타내고, 자, 예문으로 it's night, it's warm, it's far from here, it's spring, it's Tuesday, it's dark outside 이렇게요. 라이트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항상 그거를 슬로건으로 걸고 있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홍쌤에게 오세요. 정말이에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